안녕하세요. 자, HLB 보기 전에 기존에 우리가 보고 있었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시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외인의 매수 그리고 시간외에도 상승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돌파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색칠한 부분, 자, 색을 칠해 보면 더 자세하게 좀 나오겠죠. 이렇게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저도 오늘 좀 단타를 쳐서 뭐 소액 수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 일단 갭 상승 상승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진 건 아니에요. 저도 상당히 늦게 잡았습니다. 이 위에서 늦게 발견해서 위에서 잡았는데, 저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중요한 자리에서 갭 상승을 한 것을 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가 나왔고,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승, 추가 상승을 좀 생각을 하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간 외에도 올라왔지만 돌파를 하고 밀려야지만 안 좋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돌파를 하고 나서 밀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뭐 밀릴지 모레 밀릴지 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상승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승은 아니에요. 일단 이런 상승이 아니라 상승 눌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이제 갭상승에 대한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근데 뭐 지금 뭐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갭상승을 만들어 주고 나서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올리면 상관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갭상승을 했을 때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그냥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이 갭상승을 만들어 놓고 저항이 생기고 이제 빠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딱 이 미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그냥 저항이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밀릴 수 있지만 다시 뭐 상승하고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지금 신풍제약도 갭 하락을 했어요. 0.12. 0.12여도 갭 하락은 갭 하락입니다. 그러면 갭 하락 이후에 저항이 또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갭 하락 이후에 저항이 생기면 당연히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장기로 이렇게 빠진다, 연속성으로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지고 나서 뭐 다시 올라와 좀 되고, 아직까지는 지지가 되는 위치, 그쵸?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 매수가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탈이 되고 나중에 뭐 빠지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 좀 늦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뭐 이평선 지지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자리는 밑에 하단 쪽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기다린다든지 바로 기다린다든지 또는 나중에 뭐 20선 이탈하고 나서 뭐 빠진다 이런 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저항이 그냥 생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에 대한 부분, 여기 저항이구나 라는 것 확실하게만 알아주시면 이 위치에 대해서 돌파했을 때는 또 좋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그냥 저항이에요. 지금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다시 저항 받고 지금 빠진 상황인데, 근데 뭐 지금 이탈을 한 건 아니에요. 단기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다만 지금 뭐 현대바이오, 엑세스바이오 돌파가 나왔지만 현대바이오, 신풍제약과 같은 저항에 대한 위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매수세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그쵸, 상승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몇몇 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진회장에 대한 매수가, 근데 또 실질적으로 들어 올릴 만한 수급 자체는 그렇게 호재성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호재라는 게 바로 적용이 되는 호재가 있고요, 느리게 호재가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천천히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HLB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HLB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자리 지금 안착은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착을 했지만 저항이 생기는 부분,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회장에 대한 그 매수를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좋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 진회장이 매수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최대주주가 매수하고 자기 기업에 대해서 이게 투자를 하고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분명히 뭐 제 앞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뭐 이제 온라인 상이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치상,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린 위치상은 나쁘지 않아요. 위치상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중요한 자리를 돌파 못하고 또 중요한 자리를 지지 못하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독이 돼요. 이거 진회장 매수에 대한 내용이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호재 중에 호재일 수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근데 예전에 제가 작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는 별로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그 내용, 그 지금 이렇게 매매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주가에 대한, 제가 이제 뭐 진회장에 대해서 뭐 기업에 대한 뭐 가장 잘 아는, 진회장이 매수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느냐, 매수하고는 매수해도 우리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의미 없다라기보다도 계속 뭐 빠지는 상황이니까 주가에만 집중을 하시는 거죠. 그냥 뭔 얘기든 이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죠. 빠지니까. 근데 이제 진회장이 매수했다, 이제 가장 좋은 호재. 예전에는 뭐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또 이제 진회장이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간절함이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호재 이상 뭐 나올 게 없다, 아니면 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이제는 이제 진회장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승이 나오고 또 이러한 모습이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 좋은가 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주식의 이제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제가 원하는 자리에 대한 안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안 좋다가 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진다,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미리. 나중에 빠지고 나서, 만약에 빠지고 나서 이게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의미 없어요. 그냥 뭐 누구 따라하는 거, 아니면 그냥 결과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틀리더라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개인들, 그러니까 진회장의 매수를 가지고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올리는 척은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거 호재가 아닌가? 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도 그랬지만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이제 매도가 나왔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좀 의심이 가는 거죠.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게 뭐 큰 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좀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이게 진짠가 보다.
개인들 아마 계속 살 수도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놓고 좋은 모습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떠 넘긴 다음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쪽으로만, 지금 HLB를 항상 좋은 쪽으로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최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자리는 따로 또 있다. 위쪽 상단과 아래쪽, 저는 위쪽에 대한 것과 아래쪽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해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진 회장이 1억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을 매수를 했는데 야, 얘가 바보겠느냐? 이 사람이 바보겠어?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매수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라 몇십억에 대한 것은 손실을 봐도 다른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면 매수를 할 수 있죠. 제가 너무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를. 그래서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그런 작업도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일단 매도에 대한, 자꾸 지금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매도를 누가 잘하느냐예요. 결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를 누가 잘하느냐,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 긍정적인 것을 뭐 비관적으로 굳이 억지로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좋은 내용이 나왔고 좋은 흐름이 나오곤 있지만 일단 저항이 생기고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빠진다든지 올라갈 때 다시 뭐 이렇게 밀린다든지 뭐 충분히 좋은 뭐 흐름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린다든지 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상승이 아니라 그 과정 통해서 물량을 떠넘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것과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지금은 밀리기 전까지. 근데 주식에 대한 다른 쪽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그러한 작업을 제가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안 좋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